여러분, 판타지 소설 좋아하십니까? 저는 판타지 소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글쎄요, 물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취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장르,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판타지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뿐만 아니라 D&D의 아주 오래된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의 미즈노류가 만든 소드월드 RPG나 혹은 로도스 도전기 이런 작품들, 이 정도의 판타지, 뭐 전미니 같은 시대를 지나서 뭐 양산형 판타지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냥 판타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취미로 했던 거긴 하지만 출판도 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저한테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반갑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저한테도 이 작품은 정말 명작이다,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반지의 제왕이고요. 그리고 얼음과 불의 노래, 뭐 이런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언급한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작이 바로 오늘 소개할 휠 오브 타임입니다. 네, 이 휠 오브 타임은 아르테로부터 이렇게 책도 소개받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료 광고 포함을 올렸고요. 어쨌든 휠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은 로버트 조던 선생의 필생의 역작, 필생의 대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광범위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읽는 정통 판타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읽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만만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어떤 그 한국형 판타지 웹소설의 판타지 소설들, 예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지만 문체가 굉장히 쉬워졌죠. 묘사가 줄어들고 설명이 줄어들고 굉장히 간결한 문체를 선호하잖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의 작품들은 굉장히 쉬운 설명과 쉬운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우리나라 웹소설계. 하지만 그 웹소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게 고전 판타지 소설이죠. 여러분, 고전 소설들은 묘사도 길고요, 설명도 길고요, 어떻게 보면 진득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 그랬고, 뭐 얼음과 불의 노래도 그렇고, 우리가 김용의 소설들, 뭐 영웅문이라든지 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연성결이라든지,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천룡팔부, 이런 작품들도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서 진득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판타지 소설들이었습니다. 무협소설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랜만에 판타지 소설을 진득하게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충실한 묘사들, 굉장히 세밀한 설정들, 방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작품, 오랜만에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을 간만에 읽게 돼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반지의 제왕이나 뭐 얼음과 불의 노래 이런 작품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로버트 조던이라는 미국의 판타지 소설가의 필생의 역작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반지의 제왕하고 1대1 비교를 할 수 있는 소설은 판타지 세계에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후대의 작품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톨킨 선생의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작품의 어떤 규모나 혹은 뭐 작품의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얼음과 불의 노래랑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음과 불의 노래라든지 위쳐 같은 소설들, 이런 작품들이랑 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특한 세계관 네, 있습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 같은 경우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웨스테로스의 설정 자체가 영국이 기마민족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어떤 그 조지 마틴 선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어떤 독특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북방으로 표현되는 얼음과, 그리고 마더 오브 드래곤이라고 불렸던 칼리시의 존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갔었던,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주인공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군상극처럼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일품인 소설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완결이 돼서 좋은 결말을 냈다면 좋았겠지만 왕좌의 게임 드라마가 너무 흥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드라마의 결말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야 말았죠. 아무튼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었고, 또 위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 위쳐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어떤 괴물을 사냥하는 존재의 어떤 숙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재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리고 주제의식과 잘 닿아 있다는 게 좋은 작품들의 특징인데, 휠 오브 타임이 딱 그래요. 휠 오브 타임에 나오는 드래건이라든지 아이즈 셰다이라든지 뭐 이런 설정들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 오브 타임이 그런 작품들이랑 비교될 만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휠 오브 타임은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이죠. 이 휠 오브 타임은 사실 드라마로 나왔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로 나왔어요. 시즌 3까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즌 4가 제작이 안 됐어요. 제작이 지금 무산됐다고 알고 있고요.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었고, 휠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식이 된 작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드라마의 어떤 과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휠 오브 타임 드라마를 다 보진 못하고 중간 부분까지 봤는데, 아이즈 셰다이의 설정이라든지 주인공들에 대한 이런 설정을 요즘 시대에 맞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드라마의 힘은 좀 부족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휠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이라는 개념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을 겪고 나면 그 다음 순환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살았다가 죽고 순환이 지속되면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전생의 기억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죠. 그럼 왜 전생의 기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 어떤 삶의 의미라는 것이 숨어있다, 이런 식의 주제의식으로 시작하는 작품이 바로 휠 오브 타임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환은 사이클의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생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신들이 만들어낸 이 세계의 법칙, 시간의 수레바퀴, 그리고 시간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개개인의 삶과 삶들이 계속 엮이면서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게 이제 휠 오브 타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인간들 중에서라든지 혹은 뭐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어떤 조화나 흐름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들이 바로 타비렌이라는 존재들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소설에서의 재미로 남겨두고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 휠 오브 타임의 첫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3000년 전에 전설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시대거든요. 프롤로그에서 루스세린이라는 한 남자가 절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루스세린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여자, 자신의 아내를 부여잡고 막 통곡하고, 일리에나라는 금발의 여성, 그 여성은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으로 인해서 눈을 감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스세린은 자꾸만 자신의 어떤 잊혀진 기억 같은 걸 떠올리게 되고, 사실 루스세린이 이렇게 파멸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사실은 루스세린은 원래 샤이탄이라고 하는
어둠의 존재라고도 나오거든요. 샤이탄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어둠의 존재를 감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감금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루스세리는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가족들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희망의 메신저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서 갑자기 나타난 그 존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기억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드래건이었고 내가 바로 루스세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루스세린은 제정신을 찾고 자기 스스로 이런 저주받은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돼요. 샤이탄을 감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사이딘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의 근원? 영혼의 근원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사이딘인데 그것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루스세린은 죽음을 선택해요. 스스로 자결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루스세린 같은 아주 강력한 존재, 위대한 존재는, 그리고 드래건이라고 불렸던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벼락이 내리 떨어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세린의 죽음은 불꽃과 번개와 폭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을 바꿔버려서 그 자리에 화산이 솟아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있었던 지형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화산이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루스세린의 죽음이죠. 그 화산을 이 세계에서는 용의 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000년이 흐른 이후에 감금해뒀던 샤이탄이 탈출하게 된 겁니다. 샤이탄이 탈출하면서 악마의 군대를 다시 한번 소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을 멀게 했고요. 대왕뱀을 죽였고요. 시간의 바퀴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자신이 완전히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샤이탄을 막기 위해선 3000년 전에 자결을 택했던 전설적인 영웅 루스세린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왔잖아요. 현재로 돌아와서 3000년 전 전설의 시대에 비해서 문명이랄지 마법 이런 것들이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설의 시대에는 사람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이즈 셰다이라고 하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 마법이랄까요? 마법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즈 셰다이는 남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남성이 아이즈 셰다이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남자들은 이런 마법 능력, 초능력을 발현하기 시작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발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아이즈 셰다이는 그래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봄의 축제라고 불리는 벨타인, 봄의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가 벌어지는 한 마을에 그 샤이탄이 뭔가를 찾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즈 셰다이의 전사 그리고 그 보호자 이 둘이 파견된 거죠. 그래서 축제를 보러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트롤록이라는 괴물 군단을 이끌고 샤이탄의 부대, 악의 부대가 마을을 침공하면서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 이 어둠의 존재의 군사들은 이 마을에 있는 12살짜리 소년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용의 화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용의 화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드래건인가, 누가 용의 화신인가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의 눈으로 데려가자. 이런 이야기가 이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랜드와 일행들이 계속 이제 일행은 점점 가면서 늘어나요. 늘어난 상태로 이제 세상의 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건데 가면서 이제 온갖 일들을 다 겪게 되죠.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랜드의 친구인 맷은 갑자기 성격이 이상하게 변하고 알고 보니까 어디서 루비 단검을 훔쳐왔었고 막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점입가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에서 출간한 이 소설은 총 3권이에요. 제가 알기로 휠 오브 타임은 14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세계의 눈, 그리고 2권이 위대한 뿔라팔 사냥대, 그리고 3권이 드래건의 환생입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드래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드래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이 정발 번역이기 때문에
이 번역대로 읽어야 되겠죠. 휠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은 다른 판타지 소설들이랑은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비렌이라든지 아이즈 셰다이 같은 독특한 설정, 그리고 과거 마법의 세대에 마법이 강력했던 시대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타비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거든요. 휠 오브 타임이라는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작품은 결국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판타지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휠 오브 타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휠 오브 타임 같은 대작들은 아무래도 앞부분에 좀 진입 장벽이 있죠. 이야기가 너무 방대하고 처음에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빌드업이 좀 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작이다 보니까 빌드업 과정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정통 판타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고 진짜 좀 괜찮은 작품을 좀 보고 싶다. 나는 진짜 반지의 제왕도 좋아하고 하우스 오브 드래곤도 최근에 봤고 얼음과 불의 노래도 이제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고 그리고 묵직한 진짜 정통 판타지 이거 좀 보고 싶은데 휠 오브 타임 어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휠 오브 타임이 적격이다. 진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캐릭터들의 매력도 매력이거니와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이 짜릿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판타지에 대한 그리움이 전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왜 발더스 게이트 3가 나와서 엄청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쳐3를 사랑하는 이유도 위쳐3도 굉장히 장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임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가벼운 퓨전 판타지, 현대 판타지 이런 거에만 노출되다가 이런 식의 정통 판타지들을 보면 느끼는 끌어오르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휠 오브 타임이야말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에 딱 좋은 정통 판타지의 깊고 녹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휠 오브 타임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저도 3권까지 읽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정통 판타지에 푹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대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아래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르테에서 계속 열심히 해서 이 휠 오브 타임이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14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15권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이 가이드북까지 함께 나오면서 마스터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서 15권까지 무사히 모두 다 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판타지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1억 부 이상 팔렸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휠 오브 타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